청와대 입장은 재미있는 게 이해운에 대해서 끝까지 커버 칠 생각은 없어요. 청와대는 생각보다 되게 쿨합니다. 아니, 자, KBC 광주 방송 요새 정치 뉴스 많이 하는 이제 채널인데 이 대통령 지지율 61%, 중도층도 잡았다. 이해훈 지명엔 잘못 42%. 잘했다는 35%. 자, 이해훈 살아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들 네. 이제 민주당 측 뭐 이제 의원들 뭐 이런 이해운 지명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다 청문회까지 기다려보자, 청문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데 뭐 청문회까지 가서 네. 사실 더 나올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분초 단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뭐 제 생각에는 이해운 후보자는 절대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 그냥 돌진할 것 같아요. 돌진할 것 같은데 과연 청와대가 끝까지 이 사안을 끌고 갈 수가 있을까? 그 걱정은 좀 됩니다. 일단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네. 제가 뭐 쭉 주요 포스트에 있는 분들 청문을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웬만한 수준의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을 했고, 했겠죠, 네. 당연히. 그리고 청문회에서 나름대로 해명을 할 수 있을 거로 아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찌됐든 간에 5차례에 걸쳐서 공천을 준 거잖아. 뭐 하자가 있든 없든 그쵸.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추가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3번이나 의원을 했고, 근데 내란당에서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건 정말 아이러니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이고, 일단은 살고 죽는 것은 이제 협치 차원에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는가까지 보자는 입장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 의지가 있다면은 국민들은 다 받아들여 줄 것이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없는 무한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큰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다 그렇게 나오죠, 사실은. 근데 청와대 입장은 재미있는 게 이해운에 대해서 끝까지 커버 칠 생각은 없어요. 국민들의 뜻이라면 네. 이미 그럼요. 대통령은 이해운을 지명하는 것으로서 통합의 의지를 아하. 이미 보인 거야. 네. 그렇잖아요. 네. 커버도 못 쳐요. 그럼요. 국민의 일꾼인데 대통령. 근데 자기가 못 살면 할수 나가는 없죠.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는 생각보다 되게 쿨합니다. 아니 근데 아, 재산 문제도 아니,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 시아버지한테 온 건데 시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이런 거잖아요. 그걸 좀 엄청난 또 거기서 아니, 3번 했나? 저는 네. 일단 해명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네. 원래 보통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도할 때는 막 딱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집의 내력이나 맥락을 좀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측면들도 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그 새로운 팩트들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작업들을 하고 웬만한 있는데요. 내용은 뭐 청와대에서 사전 스크린을 했다고 저는 그러더라고요. 네. 물론 모르겠어요. 이거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좀 품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렇게 품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사실 모험을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전 대통령한테 볼 수 없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대통령이 굉장히 큰 결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딱 지명하고 난 다음에 네가 살아와. 우린 몰라. 못 살면 못 사는 거고 이건 너무 매정하다. 네, 무책임하기도 하죠. 네.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했기 때문에 책임져주는 모습을 최소한 보여주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그렇죠. 제대로 뭐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진짜 자기 능력인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무조건 내려와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건 가급적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치는 없을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그널은 뭐냐면 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비슷한 인사 스타일이나 정책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국민들이 또 상당 부분 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볼 거예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그래서 꺼내놓고 한다. 아이고 아니네. 그리고 얼른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청와대 인사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면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여든 야든 특정인을 인선했을 때 검증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맞아. 본인 스스로가 안 나오려고 그래. 그리고 청문회 하면 안 나온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10명 하면 8, 9명이 거절한대요. 못 나온다. 옛날에 중기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중기부 장관 누군지 이름은 말은 안 하겠지만 몇 명 안 돼서 알 것 42번째였다는 거 아니야? 42번째. 그러니까 되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 저기서 5번이나 공천 준 그렇죠. 정치인이면 최소한 저 내란당은 자기 분열적으로
비난하진 않겠지. 아니, 그거 라고 하는 잘못 최소한의 생각한 거야. 최소한의 이제 기대도 있는데 나아가서 이혜원 본인이 의지를 보였다는 거야. 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 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는 거론이 되는데 자기가 디펜스 할 수 있다고 한다. 오케이. 그럼 가보자라고 한 건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경태는 입각합니까? 조경태 관련해 궁금합니다. 가지고는 청와대 입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뭐라고요? 아 조경태 조경태가 의원 입장이 아니구나. 나왔지. 누구지? 누구? 총리. 유승민. 유승민에 대해서 아, 입장이 아. 나왔지. 유승민에 대해서 한 적 없다. 네네. 근데 조경태에 대해서는 제안한 적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건 욕심은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파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대통령실에서 워낙 이제 국민의힘 최다선 현직 의원이에요. 안 돼. 중진. 네네. 중진을 빼오는 거야 민주당이. 그렇죠. 당적을 민주당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이해우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제명시켜주니까. 그렇게 뭐. 2시간이면 돼, 2시간. 네. 아니, 그러니까 무소속이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어쨌든 근데- 그 다시 국민의힘으로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다선인데. 6번이나 해먹었으면 그건 됐지, 정치적 조경태가. 파장이 달라. 그건 근데- 정계 개편으로 넘어가겠다는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고. 아니, 근데 실제로 청와대발 정계 개편이 시작된 거예요. 조경태 전 그렇게 의원은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좋지, 좋지. 막 숨길 수 없는 입꼬리. 국회의원 많이 했잖아요. 조경태 저는- 의원은요, 네.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부산 여론 풍향계야. 음. 옛날에 부산 여론 민주당한테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가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오랫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으면서도 부산 지역이 풍향이 그쪽으로 간 거야. 이번에 계속 탄핵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건 뭐겠어요. 부산 바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자꾸 거론이 되는 것도 거기에 크게 자기의 어떤 지역구나 이런 데에서 여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부산 지역 여론조사 해보면 민주당한테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호적으로 나오는 걸 김병기가 빼먹고 있어서. 김병기 얘기 좀 그만해야 돼. 네네. 그만. 자, 지금 각하님이 그런 분들 계셔. 여하튼 우리 큰 머슴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여론조사도 뭐 그대로 나오네요. 네,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61%, 못하고 있다 29%. NBS 지표조사. MBS가 그렇게 넉넉하고 후한 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전화면접 투사기 때문에 네. 예, 숫자 자체는 좀 짜게 나와요. 이게 이제 집권 초반에 64%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거. 7개월 이게 지났는데. 우리 어떻게 이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이제 경우 거의 없어요. 못 본 것 같아.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보통은 부침을 겪거든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지만 갖다 이렇게 빡 꼬꾸라지거나 뭐 윤석열은 그냥 취임 한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대로 그냥 워낙 노무현 내리꽂혔잖아요. 대통령 이명박. 경우 때도 이명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확 꼬꾸라져. 초기에 그냥 확 그냥 네. 꼬꾸라졌잖아. 그렇죠. 2월에 취임했는데 5월에 그냥 한 20%대, 20%도 안 나왔지. 그렇죠. 광우병 때문에. 광우병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고르게 쭉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집권 7개월 차 성적표가 그야말로 허니문 네.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도 더 떨어질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